everyone, this is Think Phonics, the final part. Final part, 마지막 단계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lright,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한 강의 하나씩 생각만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이슨이 생각하는 파닉스의 대처 방법, 앞으로 영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와 같이 1탄, 2탄, 3탄에 거쳐서 자, A, B, C, D 소리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A, B, C, D 소리들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단어에 겹쳐지면서 이런 소리가 나더라.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이런 음가를 가지더라. 라는 말 해봤고요. 3탄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이 모음의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자음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두 자음과 모음의 패턴까지 알아보셨어요. 패턴이 끝나고 나서는 저와 같이 두 개의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읽어보시면서 파닉스 확인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파닉스라는 곳이 도대체 뭐였길래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였나 볼게요. 자, 보면요. final, part 이런 거 그냥 써있을 때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고 나 혼자 읽을 줄 아는 final parts라고 읽을 줄 아는 파닉스를 알고 있는 것과 자, 어린아이가 부모님이나 제이슨이 말해줘서 자, 이거 final part 라고 읽었어. 자, 마지막 부분은 final part야. final, 마지막. 어떻게 쓴다고? This is final.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다. This is final. 하면서 머릿속에 This is final이 들어간 사람과 final 있는 사람과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일 중요한 건요. 파닉스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리를 그대로 귀로 듣고 입으로 해보면서 넣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한글을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강의 이제 들어갑니다. 8강, 9강을 통해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로 발음을 찾아봤잖아요, 우리. 그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파닉스에만 의존하면 단어를 읽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요? 파닉스는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볼 때, 저게 저렇게 읽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70%가 맞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언어를 배우려면 하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한 법칙을 만들려면 끝도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읽어요, 저렇게 읽어요, 이건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요, 드즈 읽어요, 이렇게 치 읽어요, 쉬 읽어요. 다 알면 와우, 언어학자 되셔야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예로 우리 고유의 글에 많은 법칙이 존재해요. 잘 봐요. 한국어에는 경음화와 격음화가 있대요. 경음화, 격음화. 뭔지 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자, 우리 분이 몇 분이나 알고 있을까요? 제이슨이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제 주위 사람한테.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한글 안에서의 이런 법칙 자체도 언제 배우세요? 문과에 가셔서 한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중고등학교에서 한 번은 들어봤을 수 있지만 그닥 심하게 생각 안 하고 넘어가셨겠죠? 자, 그러면 경음화는 된소리 대기라고 하여 할 걸, 이런 걸 할 걸, 나 그거 할 걸 하고 껄이라고 발음되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걸 말하게 되고 할수록 해서 할수록이라고 써야 되지만 할수록이라고 해야 되죠. 자, 정확히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파닉스를 알므로써 우리가 쓰기에서 철자를 틀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거 역시도 여러분이 회화로 풀어나가 보면 답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격음하는 거센 소리라고 해서 닿다. 이런 말이 있대요. 전 받침이랑 참 안 좋아요. 닿다. 제이슨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아마 웃고 있을 거예요. 제이슨 받침도 잘 못 쓰면서 하는데 자, 닿다를 어떻게 읽어요? 닿다. 이거 저게 닿았다. 닿았어. 자, 닿았어? 저는 이게 닿다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문법책에서는 닿다라고 나온대요. 발음하고 집합이라는 것을 집합. 봐요. 집합. 얘를 집합. 이렇게 써진대요. 소리는. 아세요? 자, 발음을 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정리 안 해봤고 말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게 언어를 내 걸로 받아들인 사람의 표현이에요. 자, 아무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법칙을 모르는 아이들도 이런 말을 잘 활용하고 대화 안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제이슨이 Think English에서 완전 초급에서 어느 정도
표현을 끌어내냐면요. 사실은 투부정사, 시제, 수의일치, 수동태 다 나와요. 하지만 문법 하나도 말 안 해드리고 회화로 풀어나갔어요. 대신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거 지나간 일이니까 친구한테는 이렇게 말하세요 하면서 계속 저랑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들이 다 뭘까요? 파닉스 자체도 회화 안에서 묻어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우리 한국 분들이 욕심이 많아요. 다 알고 싶은 거죠. 다 알아가지고 한 번에 쫙 다 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어학자라니까요. 언어학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 그러면 볼게요. 여는 법칙, 자음과 모음의 법칙을 배운다고 하여 모든 자음, 모음 소리를 외울 수 있나요? 없어요. 다 못 외워요, 여러분. 왜냐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암기하는 거는 자, IQ 한 145 이상, 150 이상 사람들이나 가능할 거예요. 우리 평민들은 이러면 안 돼요. 다 외우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일종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이 아니지만서도 우리는 한번 했어야 된다는 거죠. 파닉스 1, 2, 3을 통해서 1탄, 2탄은 꼭 해야 돼요. 왜? 가나다라를 모르고 언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BCD는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여는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음, 모음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고만 있을 뿐이지 이걸 암기하고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구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는 외국인에게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해요? 영어를 하면서 이런 단어는 이중모음의 법칙으로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소리 들리는 대로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공부하는 거는 의사소통에 좀 더 원활한 의사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내 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외국인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지난 8년간 제가 8년? 3, 4, 5, 6, 7, 8, 9, 9년간 제 있으니 한국에서 가르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법칙과 문법에 길들여져 있어요. 문법도 너무 많이 외웠어요. 그 다음에 법칙들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대입해가지고 말을 해보려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거예요. 언어학을 공부해본 사람의 의견은 저만의 의견이에요. 이거 저만의 의견이에요. 우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걸 한꺼번에 말하려고 그 다 안 다음에 말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활용해서 언어로 사용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요. 파닉스 1, 2탄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 철자 소리는 꼭 습득해 주세요. 자, 가나다라 소리라고 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글, 아야, 어여를 알고 어떻게 붙이는지까지가 1, 2탄이었어요. 그리고 3탄의 설명은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했죠? 철자의 성격을 설명한 거예요. 철자 하나하나 자음, 모음이 I know 이렇게 소리 난다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3탄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최소한요. 어떻게 되냐면요. 언어학 대학교 2, 3학년 정도가 알고 있는 정도의 내용을 머리에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셔도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파닉스와 마찬가지로 문법도 같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 문법 내비게이션 문장 구식에서 제이슨이 가장 핵심이 되는 조그만 것들만 막 꾸역꾸역 넣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최소 단위는 알고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생활 회화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쓰였구나 라고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어떻게 아니야. 하지만 알고 있고 활용을 못한다면 그 학습은 죽은 학습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입 꾹 다물고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돼요. 어떤 논문을 줬는데 꼬마이가 이걸 다 읽어요. 그 논문을 다 해석을 해. 그래서 그거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해요? 물 좀 주세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더운데 샤워나 해야겠다. 이 말도 못해요. 논문은 다 읽으면서. 그게 우리의 영어 지금 현재 주소예요. 아시겠죠? 자,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알고 있는 것만 중요하지 이걸 갖다가 다 활용해 보려고 한다면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자, 파닉스 3탄 마지막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단어로 학습한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학습이 끝나고 바로 다른 동화책. 지금 우리가 백설공주나 바람과 태양, 이런 햇님과 바람, 이런 소설책, 동화책으로 연습을 해본 이유는 또 다른 쉬운 동화책을 한번 더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그러면 바로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최소한 자녀가 계신 분들은 더 좋을 거고요. 아니신 분이라도 자, 내가 동화책 사기가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럼 인터넷에서 한번 그 스토리를 읽어보시기라도 하시면 돼요. 그럼 돈 안 들잖아요. 됐죠? 그러면요. 우리가 학습하는 모든 영어가 당장 집 앞에 나가서 사용할 수 없는 학습이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제이슨이 이렇게
신나게 100분 떠들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거 안 하고 그래 알았어 잘 배웠어 그래 그거 나도 알아 이러고 그냥 끝난다면 또다시 죽은 학습이니까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파닉스 1탄부터 3탄 그리고 발음 클리닉을 학습하신 왕초보 수강생님들 이제 읽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요. 자기 자신한테 belief를 갖고 이제 회화를 시작해주세요. 완전 초급 회화를 진짜 겁없이 뛰어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제이슨이 이거 하세요 하면 제발 하세요. I have to do this 하세요. I have to take a shower 하세요. I have to drink water. 야 water가 뭐야? 그러면 한국말로 물 마시는 거라고 말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물 마실 때는 I have to drink water 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 안에 have to drink water 이 소리 자체가 다 파닉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더욱 많이 들어야 더욱 많이 말을 한다고 말해요. 자 많이 귀를 노출시키세요. 귀를 노출시키시고 그 노출된 귀를 입으로 뽑아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파닉스에서 본 모든 단어들을 문장으로 그 문장을 대화로 바꿔가는 게 여러분이 할 숙제예요. 지금부터. 그 숙제는 어떻게 일어나요? 제이슨이 그것도 도와드려요. 일일생활 표현, 완전 초급 회화, 초중급 회화, 띵크 초급 독해.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 또 하나 뭐 있어요? One more for days도 있었고요. 생초 뭐 보강도 있었고요.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드리는 이유는 활용을 위해서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일깨우고 내 생활 안에서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그 안에 가장 기초 파닉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맨 처음 베이비 스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날까지 달려가 볼게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때까지 저는 계속 강의 찍어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힘내시고요. Let's speak English and let's read it. Go outside. 지금 나가서 빨리 단어 하나라도 읽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See you in next project. 다음 프로젝트로 돌아올게요. See you in next time. Goodbye.